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과 형제 나라라고 하는 돌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골은 지금 튀르키예라고 아나토리아 반도에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돌골 역사는 풍족 제국이 아방보 부락의 17명의 아들 중 한 명이자 늑대의 소생이 에질리사도가 아방보 부락에 멸망한 뒤 예림의 신 및 겨울의 신과 혼이라의 아들 4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흰 기레기로 변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이 금수와 아보수 사이에서 키르키스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이 처절수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큰 아들인 놀도육설은 발차절시선에 살면서 시위로부터 여러 부락을 고지하였다고 하며 그가 건드린 신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각자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도육설이 죽자 그들 중 한 명인 연설이 부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진출해 몽골의 계통의 언어를 쓰던 유목 제국을 멸망시키고 북아시아의 패제가 된 돌고래 틈에는 나라를 세운 왕이라는 의미의 일릭 왕을 칭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고구려 24대 양원왕 7년 551년에 경쟁광의 여운과 오직했던 고구려의 신성 및 백암성을 직접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고을 장군이 맹활력으로 실패하였습니다. 553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렉 왕이 이때 봉하고 제2대 왕인 카칸이 지배하였으나 같은 해 역시 죽었습니다. 돌골 제국은 3대 육한왕의 지사 때 기반이 확고하게 닦여졌습니다. 그런 서쪽으로 이란의 사선 왕조 이란의 부타를 멸망시키고 아무다레야 강을 번개로 국경을 설정하였습니다. 프랑스 옥시나에 발을 들었으며 동쪽으로는 거란을 꺾고 북쪽의 키르키스를 병합해 세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이때 돌골 제국은 영역으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동쪽으로는 고구려의 인접지역인 흥한령 산맥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유목적이었던 홍대의 유엔의 서쪽 영역이 파베니 공을 넘지받은 것과 비교하며 서쪽으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북부는 선비화된 한족 출신인 고시 북제와 하나된 선비족 출신 우무시 북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신흥제국은 돌고와는 서로의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였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또한 몽골계의 선비족이 북중국을 정복하고 북제와 북주로 갈라졌습니다. 돌고는 북중국을 공격하고 영토를 넓혀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제의 북주 등 북중국의 분열과 격렬한 대립은 돌골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돌골의 4대 왕이었던 타스피를 각한의 조공을 바치는 북제를 두고 내가 남쪽의 두 아이들을 효선하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위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골 대제국은 동서로 독도가 매우 길었습니다. 동돌골 서독의 영역을 모두 합치면 흑해에서 내몽골에 이르는 실로 강대한 영토였습니다. 이것은 돌골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의 특성과 남북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만 이도가 비싼 동서는 비싼 스텝 환경이 이어지므로 유목민들은 대부분 동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더 편하였습니다. 유목 제국들은 과거 혁노 제국부터 후대의 몽골 제국까지 대부분 남북보다는 동서로 훨씬 긴 편이었습니다. 돌골 왕 통치하에 모든 지역이 멸망한 것처럼 카스피해 지역 근처까지 돌골 영토가 당나라 영토로 포개되는 잘못된 지도가 있는데 돌골이 멸망한 것은 마지막 돌골 왕이 전투 중에 사망하여 남은 돌골인들이 책봉을 받거나 당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에 중국 문헌은 돌골 멸망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돌골 왕이 사망했어도 돌골 영토가 전부 당나라 영토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그 돌고래 지역엔 당나라 유역이 전혀 없습니다. 돌고래 왕이 사망하여 돌고래 제국 자체 위협은 사라졌지만 당나라 그 먼 지역까지 영토를 둘 수 없었습니다. 돌고래는 황제가 사망하면 일시적으로 멸망하여 돌고래 부족들이 다른 영토로 이동하였습니다. 돌고래 전 지역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고래 멸망했더라도 길고 긴 돌고래 영토 내에 당나라 유적 또한 전혀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를 쓴 르네 크루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단결할 수 있었다면 돌고래 제국은 전혀 무지개였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활한 영토의 한 지점에서 전 영역을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나라의 통과서를 가까운 일족에 맡겨 세시로 분할해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흉내에서 자현함과 오해환을 듣던 것과 비슷합니다. 돌고래는 동방과 서방 모두 각한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내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관 권력의 약화로 분권화되었습니다. 제5대 왕인 의시바라 각한 내치기 하면서 아사나시 정신을 4배 군적 덧치어 생겼습니다. 582년에 일어난 충돌 직접적인 계기로 580년 돌고 제거 마침내 동돌과 서돌고 분열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로 수나라가 통일한 상태였습니다. 수나라 또한 돌고래 자궁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북주 시절 권신 의문팀 밑에서 있었던 영충의 아들 양계는 돌고래 군대의 협력을 받아 세력을 넓혔습니다. 훗날 수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양계인이 황제가 되기 전인 북주 원제 건덕 원년 동돌고는 수도 장안까지 서들어가 백성 6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북주 정제의 대상 원년 돌고래 다시 장안에 서들어가 최고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양계는 공녀를 보내기로 하고 장안에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583년에 일어난 동서돌고래 분열은 송운제 양계는 이간치까지 격화되었습니다. 공녀에 몰린 동돌고래 오디에 의시바라 왕은 수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580년 그의 동생이었던 제6대 박하 왕은 동부를 되찾았으나 서돌고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7대 투란 왕을 거쳐 8대 계민 왕의 지세에 이르렀을 때 동돌고는 서돌고를 이기기 위해 수나라에 일시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수나라의 복공이었던 양제가 고구려와의 성과 없는 전쟁으로 인해 공격을 소모하고 결국 내란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수나라의 복속에서 벗어나 제9대 셰비 왕과 제10대 카라 왕 때 다시 세력을 길러 정원의 정패전에 개입하면서 군부를 호원하는 등 위세를 떨쳤습니다. 또한 시당한 수양제의 손자인 양정도를 내세워 돌고래 꼭두가 시로서의 수나라의 재건을 도모하였습니다. 당당을 세운 당국금 이연도 돌고래 신하를 칭하는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돌고래군의 도움을 받아 장안으로 진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를 돌고래군이 장안으로 정복하고 이뤄냈는데 대부분의 장안 귀족들이 끌려가 꽤 긴 시간 동안 장안의 공백에 신결등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 국가이던 당나라는 돌고래 북서가여 왕국을 섬겼습니다. 이때 동돌고는 당나라에 대항하여 동쪽의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나라는 동돌고를 상대로 외교적인 이간치로 시도하였습니다. 627년경 유목민족인 설련탈을 비롯해 설륵족들이 돌고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11대 왕의 조카인 돌리와 옥사설이 반란 진압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릭 왕으로부터 문책과 학대를 받아 불만을 품게 된 돌리와 옥사설이 당나라로 퇴양하게 해버렸습니다. 설렌트를 비롯해 철륵계 부족들도 당태종 이시문의 사주를 받아 동독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629년에 당에 입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년 동안 큰 눈이 내렸습니다. 유모하던 가족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당나라는 동독을 세력하고 분열된 상황을 알고 돌고래 정벌에 나섰습니다. 630년에
명정 이정에 지휘하여 대대적으로 지금의 내몽골 지역을 계속 공격하여 1, 2광을 생파하여 일시적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후 647년에 당을 몽골 고문이 연년 도읍을 설립하고 664년에 안목 도읍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당나라의 기미 시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돌고리 왕이 포로로 잡혀 공격기가 생긴 것이었지 가왕란 영토 전체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류광이 사로잡히고 동독 유민 대부분이 서돌고로 이동하였습니다. 일부는 내몽골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634년 만리장성 근처 십계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639년 동독을 수령했던 결사스러운 반란을 일으켜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재이주되었습니다. 동독은 북위로부터 이어져온 하나된 선비족이 왕조들과 대립하였고 서돌고는 돌고리 바란지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이 사선 왕조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남아 제국 등과 때로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높여 카스피해 흑해까지 나아가 바다를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한 후 동독 토역 곤 탈인 분지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서돌골과 여러 번 고창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서돌골은 마침 튀르키예의 카룰코의 반란에 시달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를 틈타 당나라가 650년 서돌골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657년 당나라의 명장 소전왕이 연전연수와 마지막 군주였던 사발라칸이 생포되었습니다. 서돌골은 일시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돌골 유민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카룰코는 서남쪽의 구서돌골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서돌골 왕의 생포로 인해 멸망으로 서쪽으로 간 돌골이 전 영역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당나라에 대응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시도로 돌골 부족들이 지지를 얻지 못한 사발라카는 훗날 죽었지만 서돌골이 점점 새로운 아직 건재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유명문이 지속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사 지역 현 감습성에 연서도읍을 설치하였습니다. 현 동투르키스탄 지역까지 방어하려 했지만 돌고 유민들이 반란과 공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사마는 설렌타와 계속되는 대결의 부담감을 느껴 당나라 조정에 하와 이남을 돌고 유민들을 이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조정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 원정을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돌고 유민들의 전쟁이 고구려의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 원정이 10% 끝났으나 돌고 유민들은 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큰 공헌이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646년 북벌을 단행한 끝에 설렌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붕괴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설렌타의 패망으로 인한 몽골 총원의 모든 벌어까지 당나라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태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비롯한 여러 유목부라의 주장들에게 항복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각 부족들에게 온 사신들이 모두 태종에게 천지존 왕이 대신이 대도로 노백이 되어 생긴다라고 해도 적어도 한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당태종이 유목세계의 새로운 군주로서 과거의 유목 권력이 해줬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태종이 이를 받아들여 몽골 총리의 들키게 주장들을 직접 추국에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조정에도 돌아 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기존의 돌골 버락 체계를 당나라의 틀 속에 집어넣은 방식의 기미부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몽골 총원에 연년도부를 설치하여 기미의 세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미부주에 편제된 주장들이 이후 당나라의 대학경에도 참여하여 서돌골이 사발라칸 원정과 고구려 원정에도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돌가는 나라가 오늘 아나톨리아 반도의 터키, 지금 튀르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